자, 전 강의에 이어서 이번에 다룰 유용한 함수로 필터와 리듀스 함수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강의에서 이제 맵이라는 걸 이제 람다 함수와 같이 더불어서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좀 다뤄봤죠. 자, 여기서 이제 필터 함수와 리듀스 함수, 이것도 우리가 전 강의에서 한번 다뤄본 거죠. 자, 이 필터 함수라는 거는 요것도 똑같이 펑션을 아기먼트로 받아먹고 시퀀스 자료용 을 아기먼트로 받습니다. 리듀스도 펑션하고 시퀀스 자료용을 아기먼트로 받아먹죠. 이 필터나 리듀스는 맵 함수의 이제 4초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필터라는 거는 주어진 테스트 함수, 이제 필터의 주어진 테스트 함수, 이거 주로 이제 이 람다 함수로 주어지는데, 이 테스트 함수를 기반으로 시퀀스 자료용의 각 요소들이 테스트 함수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를 보면 금방 이해할 겁니다. 그 다음에 reduce라는 함수는 전번에 한번 다뤄봤지만, 아까 이 reduce 함수는 내장 함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내장 함수가 아니고 functools.py라는 모듈에 존재하기 때문에 reduce 함수를 쓰려면 functools를 임포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 해가지고 functools, 이 functools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from functools import star,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해야 돼요. 자, 이 reduce는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딴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시퀀스 자료용이 있을 때, 또 앞에 두 개를 가지고 어떤 동작을 해가지고 그 결과 나온 걸 가지고 또 요 동작을 하고, 또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요 동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시퀀스형 자료용의 요소들이 다 사용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최종적으로 도출해 내죠. 그래서 요거 예제를 가지고 살펴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리스트 해가지고 레인지에서 -5에서 5 하면은 요 -5부터 4까지, 요 -5부터 4까지의 리스트를 만들어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필터 함수를 적용하는데, range 5를 주는 건 똑같고, 이제 요 펑크 함수를 람다 함수로서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얘는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조건. 그래서 if예요. 요 조건이 만족되면은 리스트에 생성하는데 집어넣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제 필터링 하는 거니까. 이게서 이 -5부터 4까지 정수 중에서 람다 함수 각 요소가 0보다 큰 것이 true면 리스트로 만들어 넣어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과가 1, 2, 3, 4가 만들어집니다. 얘네들은 0보다 이하기 때문에 제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이게 맵하고 뭐가 달라?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맵을 한번 써볼까요? 맵을 한번 써서 똑같은 것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필터는 요 함수를 if 조건처럼 쓰지만, 맵 함수는 이걸 조건으로 쓰는 게 아니고 아예 이거를 실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요소 -5부터 4까지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이것을 실행해서 결과를 리스트화 시켜라는 얘기죠. 맵 객체 만들어 가지고, 그럼 이걸 실행하게 되면 0을 가지고 0보다 크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false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갖고 하면 0보다 크냐 하니까 false 나오고, -4도 false, -3, -2, -1, 제로까지는 false가 나오죠. 그 다음에 1이 되면은 0보다 크니까 그땐 true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걔는 이러한 false와 true로 구성되는 리스트를 반환해 주게 돼 있어요. 이해하겠죠? 이게 맵을 쓰는 거랑 필터를 쓰는 거랑 다릅니다. 필터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골라내는, 즉 필터링 하는 거고, 맵은 조건이 아니라 아예 그것을 실행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학생들이 많이 혼동하고, 이게 뭐가 달라 맵하고? 맵은 실행하는 거고 필터는 그거를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또 동일하게 하려면 이걸 하려면 forloop을 구성해야 돼요. 이렇게 forloop을 구성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갖고 for x range 해가지고 empty 리스트 초기화 시켜가지고 0보다 크면 append하고 0보다 크지 않으면 append 안 하는 이런 형태로 하면 이제 우리가 필터 함수를 구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한 줄로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인지 알겠죠? 자, 우리 reduce 함수를 먼저 살펴봅시다. 자, 필터 함수라는 거 조건이었고, 자, reduce 함수는 살펴보면은 아까 이 펑크툴스에서 reduce 함수를 임포트한다. 이제 임포트 해갖고 쓰면은 그냥 reduce만 이름 갖고 그냥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import 펑크툴스 이렇게만 써버리면은 펑크툴스를 임포트 했고 reduce는 그 속에 있긴 있겠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쓸 거냐 하는 걸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reduce 함수를 직접 못 쓰고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됩니다. functools reduce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근데 이제 functools에서 reduce만 임포트하라면 reduce를 임포트했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모듈 개념할 때 다시 다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reduce 함수를 임포트 해가지고 reduce 해가지고 람다 함수를 주어주고 이렇게 시퀀스 자료형을 주게 되면은 이 람다 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하는 거였죠. 그러면 앞에 두 개를 더하죠. 그러면 1, 2, 3, 4를 가지고 앞에 두 개를 더하죠. 그리고 나서 또 아직도 결과가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원소가 3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아직도 있네. 그러면 다시 또 요거 두 개를 또 더합니다. 그럼 6이 나오죠. 그러면 6, 4가 나오죠. 아직 또 있네 하면 6, 4를 또 더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없죠. 원소가. 다 썼죠. 이제 그러면 이 10을 결과로서 반환해 주게 되어 있어요. reduce라는 함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reduce 시켜줘라. 그러면 1, 2, 3, 4를 reduce를 하면은 이건 x 곱하기 y니까 1 곱하기 2에서 2를 결과 나오고 2와 3을 곱해서 6이 나오고 6과 4를 곱해서 24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차례차례로 이 연산을 해가지고 이제 24가 나오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이게 3개짜리를 만약 x, y, z 해가지고 x 플러스 y 플러스 z 해가지고 리듀스 시키면 이 3개를 갖고 하죠. 3개를 갖고 하고 또 3개를 해야 되는데 3개가 없죠. 이제 이럴 경우는 이제 좀 얘기하기가 쉽지 않으지요. 보통 2개 갖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런 리듀스 함수를 내 리듀스 우리가 맵을 마이맵 만든 것처럼 마이 리듀스라는 함수를 하나 만든다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래 놓고 보면은 이제 이 펑크 주어주고 이제 함수 주어지고 시퀀스형 자료형 주어주면은 처음 거는 무조건 시퀀스형 자료형으로 초기화 시킵니다. 처음을.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처음 거를 하나 잡아두고 그 다음 원소부터 이제 그 원소 중에 각각을 가지고 이 펑션을 적용해라. 즉 여기서 덧셈을 적용해야 되겠죠. 말하자면 플러스를 가니까 이렇게 덧셈. 그 덧셈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요거하고 요거를 더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또 넥스트를 더하는 거고. 그럼 이제 그 결과를 요 결과에다 집어넣고 다시 돌리면은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요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요 덧셈 들어가면은 또 그래서 이 리설트에 집어 도출하고 다시 이제 또 forloop인데 없다 원소가. 그러면 이제 그 RES를 리턴해 주죠. 그래서 myReduce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람다를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똑같이 동작을 해요. 그 myReduce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reduce나 우리가 필터나 그 myMap 같은 건 리스트나 튜플 같은 시퀀스형 자료를 보통 만들어내지만 reduce는 그냥 하나의 결과 값을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결과 값이 도출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드는 게 이런 형태인데 요걸 가지고 myReduce를 만든 게 이제 이런 형태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터라는 모듈이 있어요. 이 오퍼레이터라는 모듈이 있는데 요거 이제 나중에 그 소팅할 때도 쓰는 유용한 모듈인데 임포트하고 오퍼레이터 이랬죠. 그리고 펑크툴스를 그냥 임포트했죠. from 오퍼레이터 from 펑크툴스부터 한 게 아니라 그냥 임포트 아까 이런 식으로 그냥 임포트를 시켰기 때문에
어떤 함수를 쓰려면 이 함수가 어떤 모듈에 있는 거냐는 걸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reduce를 쓰려면 functools.reduce 오퍼레이터는 그 오퍼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함수, 즉 add를 쓰려면 operator.add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냥 add 쓰면 안 돼요. 그냥 add를 쓰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from operator import add 그 다음에 또 from functools import reduce 이렇게 두 개를 reduce 시킨 다음에 쓰면은 이거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 빼고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건 그냥 임포트 했기 때문에 reduce를 쓰기 위해서 functools.reduce에서 이제 add 함수죠. 결국 add 함수니까 operator 모듈에 있는 add라는 함수를 써라. 그러면 얘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reduce가 그 짓을 해줘요. add는 무조건 첫 번째 있는 거 두 개만 더해줘요. 더해줘서 결과를 거기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reduce가 그걸 반복시켜 주죠. 그래서 결과는 똑같이 12가 나와줘요. 이제 이걸 똑같이 이제 아까 우리가 람다 함수 쓴 거랑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터 함수가 가지고 있는 애들을 써도 똑같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함수가 우리가 많이 접했던 그 zip 함수예요. 이 함수는 동일한 크기의 시퀀스 자료들을 인수로 넘겨받아야 됩니다. 그 크기가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동일한 인덱스의 원소들을 추출하여 만들어진 튜플들의 리스트로 만들어진 그 zip 객체를 반환해요. 그 동일 사이즈를 받아서 튜플들의 리스트로 만들어진 zip 객체. 뭐 리스트를 반환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zip 객체를 반환해서 그걸 리스트화 시키려면 다시 리스트나 튜플화 시키려면 튜플 함수를 거쳐야 됩니다. 그 맵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zip 객체를 만들어서 다시 시퀀스형으로 만들려면 그 시퀀스형의 내장 함수로서 내장 함수를 적용해야 되고, 또 역으로 zip 객체로 이제 만들어진 거를 그 원래 자료로 환원을 시키려면 unzip 함수를 써야 된다. unzip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건 우리가 unzip이라는 함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zip 함수에서 스타를 붙여갖고 그 zip 객체로 만들어진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그 스타를 붙여서 집어넣어 주면은 unzip 형태가 된다고 그랬죠. unzip이 된다고 그랬죠. 이게.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x는 1, 2, 3, 그다음에 y는 a, b, c, z는 100, 200, 300 이렇게 세 개의 사이즈가 3인 리스트를 가지고 zip이라는 함수를 거쳐서 x, y 두 개만 넣었다. 그러면 동일한 객체 속에 동일한 그 시퀀스 자료에 동일한 인덱스를 가진 원소들을 가지고 튜플들을 만든다고 그랬죠. x, y 갖고 만들었으니까 1하고 a, 2하고 b, 3하고 c, 1과 a, 그 다음에 2와 b, 그 다음에 3과 c 이렇게 세 개의 그 튜플들을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내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zip xy에 그걸 리스트화 시킨다. 리스트화 시키면 튜플들의 리스트죠. 그 리스트화 시키면은 이제 그 리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리스트화 시켜줘서 찍게 되면은 어떻게 찍을까? 이렇게 결과되면 얘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1A, 2B, 3C 해갖고 리스트 형태로 출력이 나오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요건 뭘까? 이렇게 되면 이건 unzip을 시키는 거예요. unzip을 시키는데 zip xy 즉 여기서 리스트로 만들어진 시퀀스형 자료를 가지고 unzip을 해야 돼요. zip 객체를 가지고 unzip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형 자료를 만들어 갖고 스타를 붙여서 unzip을 시켜버리면은 그리고 A, B 하면 이게 원래 이제 튜플들의 리스트였기 때문에 A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A에는 아까 zip xy가 xy로 만들었죠. A에는 1, 2, 3이 만들어지고 B에는 그 A, B, C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대로 보려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제대로 보려면은 요 unzip한 걸 다시 리스트 함수를 거치면은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즉 1, 2, 3과 A, B, C 이렇게 1, 2, 3과 A, B, C가
원래 데이터가 나오는데 다만 자료형이 바뀌어져 있죠. 얘는 리스트화 되는데 얘는 튜플 형태로 나옵니다. 그걸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zip xyz 하면은 3개에서 각각 뽑았죠. 그럼 얘는 이제 어떤 형태가 나올까요? 1, a, 100. 그 다음에 2, b, 200. 그 다음에 3, c, 300. 이렇게 3개의 튜플들이 리스트화 돼 가지고 나오죠. 이렇게. 이제 요 리스트화 시켰으니까. 요 리스트화 시킨 D를 다시 언집을 시키면 D1에는 1, 2, 3 튜플이 들어가고 D2에는 A, B, C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D3에는 100, 200, 300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다시 리스트 해가지고 zip study 이렇게 하면은 요것이 이제 이렇게 리스트화 돼가지고 결과가 나오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다 나오죠. D1, D2, D3가. 여기 이제 zip 함수예요. 자, 이제 이 sorted라는 함수,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함수인데, 이 sorted라는 함수는 정렬한 함수예요. 요거 내장 함수입니다. 이거는. 요 sorted 함수는 요 iterable 데이터, 시퀀스형 자료를 주고 그 인수로 reverse라는 파라미터하고 key라는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키워드로 오는데, reverse는 디폴트 값, 기본 값은 false예요. 그러니까 기본 값은 안 주면은 false이기 때문에 그 작은 것부터 큰 걸로 가면 올림차순으로 해요. 근데 이게 리버스를 true로 줘버리면 내림차순, 큰 것부터 작은 거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 값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렬할 기준 값을 잡아주는 거예요. 요 값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라 하는 키 값을 지어주는데 기본은 none입니다. 키 값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키 값을 보통 이제 우리가 주어줄 때는 이제 그 튜플이나 리스트 형태에서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 걸 원소를 가지고 정렬을 할 거냐고 그 몇 번째를 찍어주죠. 보통. 그래서 주어진 시퀀스 유형의 자료를 조건에 맞춰서 정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키 인수를 줄 때 이 키 인수를 사용하면 튜플들의 리스트 혹은 리스트들의 리스트를 원하는 원소에 맞춰서 올림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준다는 거예요. 이때 키 인수를 줄 때 요 키 인수를 줄 때 람다 함수 혹은 오퍼레이터 모듈의 아이템 게터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리스트 이렇게 주어지고 요거를 소팅하는데 이 sorted L 하고 찍어라 그러면 얘는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찍습니다. 요 sorted 하면. 근데 이제 sorted 할 때 이렇게 sorted 하고 요 리스트를 주고 리버스는 true 이렇게 줘버리면은 이제 키값 키워드 아기먼트로 해서 주게 키값으로 주면은 거꾸로 9, 8, 7, 6, 5, 4, 3, 2, 1, 0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는 뭐 그 내림차순 할 거냐 올림차순으로 할 거냐 아니 키값은 중요한 건 없죠. 키값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튜플들의 리스트를 줬다. 이렇게 튜플들의 리스트를 줬다 할 때 이거를 정렬하려면 이 이름을 가지고 정렬할 거냐 아니면 이 나이를 갖고 정렬할 거냐 아니면 이 성적을 가지고 정렬할 거냐. 그래서 이게 이름이고 나이고 성적이라면 자, 이럴 때 sorted L 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얘는 이제 기본 처음 거 갖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 갖고 정렬을 해버려요. 그럼 안, 그 다음에 K, L, 안, 킴, 리, 팍 이렇게 세 순서로 적어요. 자, 근데 여기서 리버스는 true하고 키는 안 줬죠. 안 주면 이제 거꾸로 해서 팍, 킴, 팍, 팍, 리, 킴, 안 이렇게 찍어버립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중에 이 성적을 가지고 하자. 이렇게 될 때 키를 주는데 람다 함수를 주면서 요 람다 함수 퍼슨 하면서 퍼슨의 첫 번째 퍼슨을 이루고 있는 요거를 여기서 퍼슨이라는 건 요 TL에 해당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TL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1번 인덱스를 가지고 기준해라. 즉 요거를 갖고 기준을 해라. 소팅해라.
요걸 갖고 소팅해라 하면은 어떻게 찍겠어요? 그 리버스는 그냥 폴스니까 그 올림차순으로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제일 먼저 찍을 게 요 리를 찍겠죠. 그래서 리, 그 다음에 안, 그 다음에 킴, 그 다음에 팍을 찍겠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person하고 E 하면 2번 인덱스 요 점수를 갖고 해라. 그럼 제일 작은 놈부터. 그러니까 요 킴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팍 찍고 그 다음에 리 찍고 그 다음 안 찍어요. 그러니까 요거 꼭 person이라고 안 해도 됩니다. 이걸 뭐 K로 K1 해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요 소팅할 리스트의 원소 중에서 몇 번째 걸 갖고 할 거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뭐 이름을 아무거나 줘도 좋다. 그거는 이 소팅할 요 주어진 시퀀스형 자료의 그 원소의 중에 어떤 몇 번째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 중에 몇 번째 걸 갖고 할 거냐. 1번 인덱스냐, 2번 인덱스냐, 뭐 0번 인덱스냐. 디폴트는 그냥 말이 없으면 0번 갖고 합니다. 얘는. 자, 이거 아까 이제 요거 람다 함수를 쓰는데 이제 그게 좀 그렇다 그러면 요 오퍼레이터 함수에 아이템 게터라는 오퍼레이터 모듈에 아이템 게터라는 함수를 그 임포트해서 쓰면 돼요. 아까 이제 람다 함수 대신에 소티드에서 키 값을 뭐로 주냐? 아이템 게터에서 똑같아요. 요 소티드 리스트를 이루고 있는 원소 그 요소의 몇 번째 원소 갖고 할 거냐? 1번 인덱스 혹은 2번 인덱스 갖고 해라. 이게 심플해지죠. 굉장히 간단해지죠. 여러분 이해하기도 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얘기죠. 오퍼레이터 모듈을 임포트해서 아이템 게터 함수를 써라. 요건 내장 함수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람다 함수와 그 같이 써먹으면 또 유용한 함수들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